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바빠졌습니다.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7일 이제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열려서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 부분, 중요한 것은 성상납보다도 이 성상납을 증거인멸하려고 했다. 이 증거인멸에 관련되는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 이걸 앞두고 어제 이준석이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어떤 게 놀라웠느냐, 하나는 지금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최측근이죠. 김철근에게 이 증거인멸에 나섰던 사람이 김철근입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한 방송사에 나가서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 증거인멸과 관계가 되는 그 성상납을 한 그 업체 관계자를 만나긴 했지만 이준석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준석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안철수 의원과 그러니까 합당을 하면서 국민의 당 몫에 최고위원 2명이 있는데 이 최고위원 2명이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측을 공격을 합니다. 전부터 이야기는 돼 왔지만 이준석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안철수 측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추천을 한 두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걸 바꾸자라는 식으로 안철수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방송국에 나와서 증거인멸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사람을 만나고 증거인멸에 관련된 행동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준석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에 대해서 갑자기 그동안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안철수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두 오는 27일 이준석의 성상납 윤리위 징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송원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말이 많았습니다. 이준석이 24일에서 27일로 또 윤리위를 연기한 것을 놓고 빨리 윤리위를 열어라. 윤리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윤리위가 빨리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윤리위를 또 윽박지르고, 또 윤리위 측에서는 그 이항희 윤리위원장 교수죠.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외국 출장 중인데 아직 27일로 연기된 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징계 대상자가 어떻게 그걸 알아서 그렇게 윽박지르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연기하는 것은 2일에서 24일로, 24일에서 27일로 이렇게 자꾸 연기되는 것은 이 김철근을 비롯해서 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이 조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윤리위가,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이 이준석에 대해서, 당대표에 대해서 전례 없이 징계 결정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팩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은 사실은 성상납 증거인멸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당대표에게 이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느냐는 굉장히 결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것이냐. 지금 일단 윤리위에 회부된 것만으로도 일단 책임을 묻긴 해야 된다라는 정도인데,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냐, 여기에는 이준석의 리더십과 관계가 됩니다.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의 리더십이 별 문제가 없느냐,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준석의 리더십을 끝내야 하느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상납과 증거인멸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당대표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것이냐 라는 부분을 결정하는데 정무적인 판단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준석이 정진석에 대해서 그렇게, 이준석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이제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을 만들어서 싸워서 그 싸움의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준석의 정치 리더십의 방식인데,
정진석과 싸우면서 정진석을 격퇴시켰고 지금 장제원과 싸우면서 장제원을 격퇴시켰고 그러는 와중에 권성동과는 손을 잡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놓고 이준석과 권성동이 지금 한쪽으로 서고 김기현까지 또 한쪽에서는 소위 친윤계라고 하는 장제원, 안철수, 정진석 이렇게 쭉 한쪽에 서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안철수와 장제원이 뭐 원래부터 친했으니까 안철수와 장제원이 본격 손을 잡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관건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지금 민들레 그 사태에서 보듯이 장제원이 뭐 권성동에게 형님과의 뭐 의리는 평생 지키겠다. 의리를 뭐 형님을 믿는다. 이런 의린이 형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같은 윤핵관인데 권성동이 자신은 내년에 당대표를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김기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가 내년까지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계산들이 맞물리면서 이게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제 의리 이야기 이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윤핵관 사이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의 리더십을 대체할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안철수를 비롯해서 장제원, 안철수 여기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김철근 정무실장의 이 증거인멸, 팩트가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이준석이 얼마만큼 개입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김철근이 방송에 나가서 이준석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게 하게 한 셈이고 또 하나는 안철수를 공격하고 나선 셈입니다. 안철수를 공격한 대목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추천한 그 최고위원 그러니까 김윤 전 그 뭐 서울시당 위원장 국민의당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을 안철수가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의원은 경남의 초선 국회의원인데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죠. 검사 시절부터. 그래서 안철수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정점식을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다. 이걸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윤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민의당에 있을 때 국민의힘을 너무 심한 말로 공격을 했다. 뭐 국민의힘은 뭐 빨아도 걸레다. 뭐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다. 이렇게 심한 공격을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정점식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을 하라 했는데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최고위원 몫으로 내느냐. 이때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어제는 이준석이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인데 그러니까 뭐 과거에 당이 쪼개져 있을 때는 좀 심한 말도 할 수 있었고 또 어차피 국민의당의 몫인데 국민의힘 의원을 뭐 추천하든 누구를 하든 그걸 이준석이 관여할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죠.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 뜻이 이준석이 이제 자신을 공격하고 나선 뜻이 자신을 견제하는 것, 이준석을 대체할 새로운 국민의힘의 리더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준석을 맞받아치면서 이준석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이 시점에서 아니면 윤리위 이후에 자신은 지금 이제 당내 기반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친윤들과의 접점을 늘려가면서 시간을 더 버느냐 그 선택의 문제에 서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거 지금 트집 잡는 것이죠. 사실은 뭐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안철수를 이준석 스타일이죠. 안철수를 가만히 있는 안철수를 집중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이준석만의 아주 나쁜 방식입니다. 이 소위 갈라치기 방식이죠. 이것을 쓴 것인데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이 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이준석이 우크라이나를 가고 지금 뭐 혁신위를 만들어서 공천에 손대겠다.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뭐 또 이렇게 안철수를 공격하고 나서는 것은 지금 윤리위를 앞두고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주도권을 다시 세우겠다 이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좀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받아야 한다. 지금 정진석, 장제원, 안철수까지 이걸 외면하고 회피를 하면 이준석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철근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소위 자기가 그 성상납을 한 그 업체의 제보자
성상납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실무자 장모 씨입니다. 장모 씨를 만나서 그 장모 씨가 추천하는 한 병원에 7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성상납 사실이 없었다라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 서류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김철근이가 장모 씨를 만난 것도 사실이고 7억 원을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사실인데 당시에 대선 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란이 일어날까봐 잡음이 일어날까봐 자신이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이준석 대표와는 관계가 없고 이준석 대표는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필 어제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김철근이가 이랬을까요? 김철근이가 이런 내용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며칠 있다가 김철근이가 윤리위 조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런 내용으로 받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김철근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준석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공개하고 나온 것은 그만큼 이준석이가 지금 코너에 몰려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지금 이준석은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철근의 이 문제는, 증거인멸 문제는 사실 이준석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김철근이 무슨 뭐 바보입니까? 이준석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7억 원을,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뭐 7억 원을 유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7억 원을 유치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당대표 정무실장이 당대표 모르게 자기 혼자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이게 무슨 앞뒤 말이 맞지를 않고 손바닥으로 진짜 하늘을 가리는 일인데 이렇게라도 이준석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리더십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협적인 사람들은 지금 다 안철수를 비롯해서 모두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의 이 몸부림. 그러니까 안철수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다음 윤리위에서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이제 국내에 곧 귀국을 하면 이 김철근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윤리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준석이 뭐 당당하게 큰 소리를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당에 무슨 누를 끼쳤느냐 했는데 성상납에 대한 증거인멸에 나선 것 당대표가 그런 당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런 당대표는 앞으로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당에 누를 끼친 것이죠. 예.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